유통 및 식품 동향을 살펴봅니다. 워키토키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가정 간편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간편함을 극대화한 간편 대용식 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역시 간편 대용식을 신성장 동력으로 꼽으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간편 대용식에는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고 또 왜 인기인지 알아봅니다. 네. 자, 이제는 가정 간편식을 넘어서 간편 대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 대용식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은 가정 간편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 간편식 시장은 이미 꽤 많이 성장을 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700억 원이었던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은 지난해 3조 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고요. 올해는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합식품회사는 물론이고 편의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유업계,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정 간편식 시장은 이미 4조 원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 간편식 성장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1인 가구의 증가가 크게 한몫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1, 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요리할 시간이나 그 필요가 없어진 소비층이 늘어난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562만 가구로 전체의 28.6%에 달하는데요. 17년간 2.5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자, 그렇게 가정 간편식 시장을 키우기에 여념이 없던 식품 업계가 이제는 더 빨리,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 대용식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 간편 대용식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요리할 여유가 없어진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간편하게 데워 먹거나 포장지만 뜯어서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편 대용식입니다. 컨베언스 밀 리플레이스먼트, 줄여서 CMR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간편 가정식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줄여서 HMR이라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HMR이 요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리들을 내세운 음식들이었다면 이제 그 CMR은 식사 시간까지 줄인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조리하고 식사하는 시간까지 줄인 제품 이렇게 정리하면 제가 옳게 한 걸까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조리하지 않고도 바로 먹을 수 있는 대체 식품을 말합니다. 가정 간편식이 음식의 조리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간편 대용식은 편의성과 먹는 시간 단축에 포인트를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조리 과정이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어 직장인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리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된 식품이 이 간편 대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종류를 보면 이게 어떤 먹을거리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 기존에 나와 있던 선식이나 시리얼, 간편죽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새롭게 개발된 간편 스프나 물에 타서 먹는 영양 분말식, 체중 조절식 등이 모두 간편 대용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나 뭐 두유에 타먹는 시리얼이라든지 뭐 물에 타먹는 영양 분말식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간편식은 이미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자, 그 반면에 이 간편 대용식 역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간편 대용식 시장은 올해 약 6,490억 원 규모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약 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헬스앤뷰티샵이 상반기 분말형 간편식, 견과류, 시리얼바 등 식사 대용식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에 뭐 1인 가구도 늘고 또 맞벌이 부부도 증가한 만큼 아무래도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좀 많이 늘어났죠. 자, 이제는 뭐 조리 시간을 없앤 것도 모자라서 식사 시간까지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간편 대용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간편 대용식의 타깃층은 어떨까요? 사실 기존에 뭐 형성돼 있던 가정 간편식의 그 타깃층과는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간편 대용식도 가정 간편식처럼 1인 가구나 바쁜 직장인들이 주요 공략층이지만 업계에서는 기존의 가정 간편식 시장과 구별되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정 간편식은 조리를 해야 하거나 뭔가 재료를 추가하는 등 과정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어디서나 쉽게 먹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들을 뛰어넘고 영양가 원산지 등 품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차별화 전략 물론 필요하긴 한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하루 3끼 챙겨 먹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편리함에 영양까지 더한 뭐 그런 강점들 역시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간편 대용식은 가정 간편식과는 달리 휴대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신 가볍게 요기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다 건강과 영양까지 고려해야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또 어떤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간편 대용식의 강자하면 시리얼 빠뜨릴 수가 없을 텐데 시리얼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간편 대용식인 시리얼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2,6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시리얼 시장은 2015년 1,900억 원으로 감소했는데요. 그 후 2016년 2,100억 원, 2017년 2,300억 원으로 다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침에 간단히 즐기기에는 이 시리얼만한 게 없죠. 자, 전통적인 강자라고 시리얼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말고 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간편 대용식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업체에서는 부드러운 식감을 내세운 스프를 선보였는데요. 토마토, 구운 스위트 옥수수, 브로콜리 3가지 맛으로 출시됐고 맛을 컬러로 표현해낸 패키지가 특징입니다. 전용 목장 관리하에 생산된 국내산 전지 분유에 3가지 과일과 6가지 야채, 5가지 곡물을 더해 풍부한 맛을 내는데요. 분말 스프 제형으로 뜨거운 물을 붓고 젓기만 하면 완성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뭐 시리얼뿐만 아니고 이 스프도 간단하면서도 또 든든한 한 끼 식사 대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뭐 간편 대용식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간편 가정식 시장 확대 등으로 간편 스프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침 식사가 부담스러운 많은 소비자들에게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것 말고 또 어떤 간편 대용식이 더 있을까요? 얼마 전부터 우유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아몬드 음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성 원료인 아몬드로 만든 씨앗 음료 역시 인기입니다. 아몬드를 주 원료로 사용해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고 아몬드의 영양소와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뭐 채식을 한다거나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뭐 불편함 없이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또 간편 대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제품 더 소개 들어볼까요? 네, 한 식품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과 손잡고 액상형 간편식을 내놓았습니다. 간편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8종, 미네랄 3종이 한 병에 담긴 것이 특징이고요.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밀레니얼 세대, 즉 1980년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겨냥해 내어놓은 제품입니다. 네. 뭐 액상형이라서 번거롭지 않게 또 편하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양 면에서도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간편 대용식이요. 시리얼뿐만 아니고 액상 그리고 분말 형태로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 간편 대용식으로 등장하는 종류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식품업체 역시 슈퍼푸드 곡물로 알려진 오트를 사용해 식이섬유, 콜라겐, 프로틴 오트바를 선보였는데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바 타입의 제품으로 각 제품에 식이섬유, 콜라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섭취하는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오트, 땅콩, 아몬드 등과 초콜릿이 포함돼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트는 우리가 귀리라고 알고 있는 곡물인데 사실 오트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트를 또 활용한 간편 대용식이 나온 거네요. 네, 이 제과업체 같은 경우 트렌드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트렌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시리얼 원물 중 하나인 오트가 간편 대용식에 적합하다는 것을 찾아내 제품에 적용한 예입니다. 네, 실제로 뭐 최근에는요.
볶은 귀리를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관련 제품들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트가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화도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는 모르는데 오트는 어떤 곡물인 겁니까? 네, 오트는 다른 곡류에 비해서 단백질, 비타민 B1이 많고 소화가 잘 되고 섬유질이 풍부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오트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오트밀이란 볶은 오트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물이나 우유에 섞어 죽처럼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 이 오트밀 역시 간편 대용식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트밀도 뭐 든든한 한 끼 충분히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미 오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과업체가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한 뒤 판매하는 식사 대용 제품이 있는데요. 출시 5개월 만에 200만 개가 팔리는 기록을 세웠을 정도입니다. 오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네, 뭐 단순히 한 끼 대용을 넘어서서 영양 성분과 건강까지 챙기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간편 대용식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또 식품업계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트 외에 또 주목받고 있는 간편 대용식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거트 역시 간편 대용식에 들어갑니다. 용기 한쪽에 1등급 원유로 만든 플레인 요구르트가 들어있고 나머지 한쪽에는 토핑을 담아 용기를 한쪽으로 꺾어 섞어 먹을 수 있게 한 제품이 있는데요. 간식이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 개발되면서 최근 시리얼이 토핑으로 들어간 신제품들이 출시됐습니다. 네, 사실 뭐 토핑만 바꿔도 충분히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리얼도 우유가 아닌 이 요거트에 타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활용도가 높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 대용하면 또 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죽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네, 한 외식업체가 선보인 가정간편식 죽은 2012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400만 개를 돌파하며 현대인들의 식사 대용식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전자레인지에 가열하거나 봉지째 끓는 물에 열탕 조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죽은 뭐 소화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아침 대표적인 식사 메뉴죠. 뭐 죽 전문점에서 먹는 맛 그대로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거네요. 네, 그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 집에서도 높은 품질의 죽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짜먹는 형태의 죽이 출시됐는데요. 캡이 부착된 스파우트 파우치 포장이라 숟가락 등 별도의 도구 없이도 음료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군고구마죽과 밤 라떼죽 두 종으로 나왔는데요. 슈퍼푸드인 햄프시드와 귀리를 함유해 씹는 맛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죽도 음료처럼 먹을 수가 있게 나왔군요.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 도구가 없어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언제 어디서든 먹고 싶을 때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제품들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다른 식품회사 역시 쌀을 갈아 우유에 끓인 타락죽으로 대형식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10가지 재료의 느낌을 살린 옥수수 감자와 국내산 우유와 쌀을 포함한 보리, 방 등 9가지 재료로 만든 보리밥 2종으로 출시됐는데요.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네, 뭐 아침 빈속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식품 그리고 외식업계의 아침 대용식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식품과 외식업계 말고 이 경쟁에 가세한 곳이 더 있다고요. 네, 식품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업계도 아침 대용식을 겨냥한 제품 출시가 한창입니다. 한 베이커리는 일체의 당을 사용하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적용해 식빵 본연의 풍미를 살린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곡물 본연의 맛을 살린 제품으로 토스트에 버터나 잼을 발라 간편한 아침 대용식으로 먹기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자, 간편 대용식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이어갈런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를 챙겨 먹고자 하는 고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정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아침 식사 등을 제때 챙기기 힘든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간편 대용식 제품군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는 휴대성을 높인 제품까지 늘면서
대형식 시장은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뭐 요즘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때문에 최근에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편 대용식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